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세 개의 숫자로 대표된 것인데 두 벡터 A와 B를 스칼라 곱하면 세 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곱해가지고 다 더해준다. 그럴 뜻은 했지만 그거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을 두 벡터의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을 정의에서부터 한번 충실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두 벡터를 곱해서 하나의 숫자를 만드는 것인데 각 벡터의 크기를 A와 B라고 하면 A 벡터 스칼라 곱 B 벡터는 A와 B를 곱한 다음에 크기를 곱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이각, 두 벡터의 사이각이 세타라고 할 때 세타, 사이각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것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의 정의입니다. 혹시 이거 걱정되는 사람 있습니까?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 작은 각을 사이각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 큰 각도 사이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코사인 세타 하면 두 개가 같습니다. 요 세타나 또는 360도 빼기 세타 한 것의 코사인이나 코사인 값이 같죠. 그래서 어떤 쪽을 사이각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정의를 했더니 우리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A 곱하기 두 벡터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보면 B 곱하기 A 할 것 같으면 BA하고 사이각은 같으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A, B는 스칼라 두 개 곱한 거죠. 이게 스칼라 두 개 곱한 건 A, B나 BA가 같죠. 그래서 곱하는 순서를 바꿀 때 그 곱하는 순서 바꾸면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같지 않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면 다음번에 배울 벡터 곱에서는 A 크로스 B는 B 크로스 A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스칼라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A 다트 B는 B 다트 A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의에서부터 우리 전에 배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여주냐면 우리 바로 지난번에 단위 벡터를 배웠죠. 그래서 이 단위 벡터에 먼저 스칼라 곱을 적용해 봅니다. 단위 벡터들 사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방향의 단위 벡터 X 햇, Y방향의 단위 벡터 Y 햇, Z방향의 단위 벡터 Z 햇은 전부 다 서로 직교합니다. 세 개가 전부 다 직교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이각이 90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두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을 적용을 해서 먼저 각자 똑같은 거 x.x 할 것 같으면 x.x 그러면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1하고 사이각은 같은 벡터니까 사이각이 얼마예요? 0도죠. 코사인 0도는 1. 그래서 x.x는 1이 됩니다. 그런데 x.y은 서로 다른 건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사이각이 90도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같은 것끼리 스칼라 곱한 것은 1. 그래서 x.x, y.y, z.z는 1이고 그 다음에 곱할 수 있는 게 전부 6가지인데 나머지 3가지 x.y, 그 다음에 y.x도 같죠. y.z, 그 다음에 z.x는 0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직각좌표계에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때 먼저 하나 배우고 넘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두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할 때 전부에서 식이 6개나 나왔죠. 이 6개를 한꺼번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두면 나중에 복잡한 거 나올 때 쉽게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크로네커 델타 기호라고 하는 것이에요. 델타 이 글자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의 델타의 소문자인데 이렇게 써요.
그래서 밑에 아래 첨자로 IJ 이렇게 두 개의 첨자를 써놓으면 I하고 J가 같을 때는 1이고 I하고 J가 다를 때는 0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델타 11, 델타 22, 델타 33 이건 1이고 델타 12, 델타 23 또는 델타 31 뭐 이런 건 0이 되겠어요. 이런 건 언제 이용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더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3까지 fi 델타 i3 이렇게 더한다고 하면 이때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f3가 바로 돼요. 그래서 i에 대해서 델타로 더해줄 것 같으면 i 대신에 3를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펴서 쭉 써볼 것 같으면 f1 델타 13 더하기 f2 델타 23 더하기 f3 델타 33 이렇게 되는 거죠. i에다가 1 더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해서 더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델타 13, 델타 23는 0이니까 델타 33는 1이고 마지막 것만 남아서 f3만 남았죠. 이 기호를 표시할 것 같으면 xi hat 덧 xj hat은 델타 ij 이렇게 6개의 관계를 한꺼번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델타 IJ를 크로네커 델타 기호다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크로네커는 사람 이름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이분은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 박사 한 사람인데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이고 수학은 취미로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크로네커 델타 기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A 벡터는 A1, X1 hat. 이게 바로 뭐예요? 직각적 표기에서 대표한 거죠. 그 다음에 B 벡터는 B1, X1 hat. 이런 식으로 쭉 씁니다. 그러면 세항 곱하기 세항 하니까 이걸 전부 다 풀면 몇 항이 나옵니까? 6개의 항이 나오죠. 6개의 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0이 아닌 건 어떤 것만 있냐면 X1, X1, X2, X2 이런 것만 있죠. 그것만 빼고 나머지 0이 아닌 걸 다 버릴 것 같으면 뭐만 남습니까?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하고 같아요? 우리 전에 대략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것과 같죠. 자, 이것을 크로네커 델타 기호를 이용할 것 같으면 쉽게 쭉쭉 유도할 수가 있는데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마지막 기호까지 시그마 기호를 써가지고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칼라 곱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벡터가 있으면 그 두 벡터가 서로 수직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스칼라 곱이 0이라면 그러면 크기는 0이 아니니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그런데 곱한 게 0이 되려면 어떤 거 하나밖에 없냐면 세타가 90도인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이면 그 두 벡터는 서로 수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수직을 알아보는데 스칼라 곱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칼라 곱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칼라 곱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A.A는 A 벡터는 A 제곱 코사인 0도에서 A 제곱이 나오죠. 크기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크기를 알아내는데 자기 자신의 스칼라 곱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를 쓸 때는 자기 자신의 벡터를 스칼라 곱을 한 다음에 그것의 제곱근을 구하면 그 벡터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스칼라 곱은 두 가지로 서로 수직인데 알아보고 어떤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스칼라 곱을 사용한다. 네, 여기까지 스칼라 곱 배우고 그 다음에 벡터 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